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폭스바겐 투아렉 V8입니다. V8 하면 뭐 여러가지 떠오르시겠지만 이 차는 그냥 V8이 아니고요, V8 TDI입니다. 4.0 엔진을 달고 있는 디젤 자동차죠. 이전에도 폭스바겐 투아렉 V10을 타면서 정말 감동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그때는 그냥 거대한 자동차에 거대한 엔진을 달았다, 그게 다였는데 이제야 고성능 자동차의 디자인과 엔진이 잘 조합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의 새로운 V8 엔진, 기존의 V10 엔진의 그 놀라웠던 감동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투아렉이 정말 멋진 점은 이 차가 정말 터프한 차잖아요. 터프한 SUV, 어떤 험로도 문제없이 갈 수 있는 SUV인데, 그런데 이렇게 차체를 좀 낮추고 이렇게 도회적인 곳에 딱 섰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스포티한 자동차고 정말 세련된 날카로운 스타일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오프로드에 가서도 잘 어울리는지 한번 차를 몰고 가보도록 하죠. 요즘 SUV가 정말 많지만 이렇게 진짜 오프로드라기는 사실 좀 가볍죠. 이런 가벼운 오프로드도 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동차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 돼야, 투아렉 정도 돼야 정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동차는 흙탕이 튀면은 정말 못 봐주겠는 자동차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제 모델 3, 먼지만 좀 묻어도 조금 아유 저건 차 너무 관리 안 했네, 이런 느낌인데, 얘는 멋지잖아요. 이렇게 흙탕이 있다고 해서 어우 차 더럽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멋지네, 어디 멋있는 곳에 다녀왔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외모인 거죠. 이 차가 오프로드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주말에 떠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자동차, 그런데 의미 있는 자동차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는 오픈 스위치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흙탕이 튄 곳에도 손이 닿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점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야외에 놀러 나오면 이 공간이 되게 소중합니다. 비를 맞지도 않고, 이 높이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높이가 낮아져서 짐을 넣고 뺄 때 유리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낮아진다고?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낮아지네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닿습니다. 머리가 닿을 때까지 낮아져. 아까 그렇게 높았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로 이렇게 바뀌네요. 참 좋은데? 투아렉의 그 우락부락한 외관, 거기에 이렇게 V8이라고 배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배지가 굉장히 길고 날렵해요. 그래서 이 차 전체의 이미지를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입니다. 피제로 중에서도 여름용 피제로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가지고서 진흙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무모한 거죠. 이 차가 비록 사륜구동이고 오프로드 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사륜 락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끼워져 있진 않아요. 굉장히 스포티한 타이어여서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그만큼 우수할 거다, 그리고 제동력도 아니면 코너링도 우수할 거다 라는 건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좋아. 이게 어떻게 V8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었죠? 이거는 너무 매끄러워요. 거의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V8을 가다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V8은 약간 부두두두두두둥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우리가 미국의 V8을 많이 떠올려 본다면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얘는 V8이지만 게다가 디젤이지만 디젤이라는 것도 눈치채기 어렵고 V8이라는 것도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매끄러운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신기한데? 게다가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에어 서스펜션은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다, 편안하다, 뭐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오산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동차의 이 단단함을 조절하는 건 댐퍼입니다. 타이어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에코, 컴포트, 노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스포츠,
스포츠일 때 차가 단단해지나? 노면이 확실하게 톡톡톡 느껴지네요. 타이어를 이용해서 에어 서스펜션만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높이를 높여보자.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바닥에 뭔가 긁힐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높이를 살짝 높여줘야 되겠죠. 물론 높이를 높였을 때는 그만큼 차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높이가 있는 거고 오프로드 높이가 나눠져 있는 거겠죠. 그래도 이 차가 워낙에 안정적인 차여서 이 오프로드라고 해도 결코 차가 막 기울어지거나 그런 게 없네요. 액티브 롤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액티브 롤바는 이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이 안티 롤바, 스테빌라이저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장치의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이걸 모터로 이렇게 거꾸로 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주면 코너링 할 때 이쪽으로 기울 때 발딱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옆으로 잘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차만을 위해서 그런 장비를 만드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 차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에도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굉장히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액티브 롤바도 그런 거고요. 아우디 Q8, 아우디 Q7에도 들어가는 장비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우루스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만 빼놓은 자동차, 그렇게 보면 너무 오반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옵니다. 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요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요 하얀색 길이 내가 갈 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갈 길인데 좀 더 선명하게 뭐 빨간색이나 뭐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자,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저처럼 정말 길치, 내비게이션치인 사람들도 그렇게 길을 헤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크니까 얻어지는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사실 있어요. 공조장치가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의 위치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에어컨 송풍구의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려져서 이 위치를 조금만 더 당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차는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4500rpm의 레드존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낮은 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rpm을 그렇게 높이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스포츠 모드, 기어 노브를 S로 바꿔놔도 그래도 그렇게 rpm을 높이 쓰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3000, 이게 합리적이죠. 3500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세팅한 게 합리적인데,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잖아요. 약간 왕왕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게 뭐 설령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설령 그게 연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그래도 난 듣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시프트 다운을 하면 되죠. 억지로 엔진을 돌려가면서 주행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의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사운드가 나쁘지 않네요. 디젤 V8인데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패들 시프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주행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네요. 자동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자동 변속기가 아주 빠릿빠릿해서 이건 거의 DCT급입니다. 정말 신기하네. ACC를 지금 작동을 시켰고요. 앞차가 멈춰서 있을 때 이 차가 멈춰 설까요? 지금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잘 멈춰서네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빵빵대고 막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네, 잘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아니, 빨간불인데 빵빵대는 건 무슨... 이 차의 가장 특이한 지점 중에 하나는 기어 노브죠.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그렇게 익숙해지기 쉬운 방식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모양 자체는 예쁩니다. 모양은 예쁜데 P로 바꾸려면 요거, D를 바꾸려면 언락이 여기 있어요. 언락과 P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P를 누르면서 D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언락을 누르면서 P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다가 요걸 누르고 내린 사람이 없을까? 0일까?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약간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 예쁘게 됐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인이 없도록 필을 아래쪽이나 딴 데다가 달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광고 때 너무 광고. 부정적이에요. 괜찮네. 예쁘네. 예뻐요. 코너링에 있어서는 지금 액티브 롤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액티브 롤바 정말 좋네요. 이 덩치, 이 높이에도 불구하고 차가 기울어지는 걸 거의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코너링을 할 때 지금 고속에서 움직여 보면 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느껴져요. 코너를 고속에서 돌아봤을 때 차가 어느 쪽으로나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없이 아주 매끄럽게 돌아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슬라롬이라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고속에서 코너를 돌아봤을 때 이 덩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전혀 매력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훌륭하죠. 엔진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차를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 좀 성가신 부분도 있습니다. 사소한 오류들, 사소한 아쉬움들도 없진 않지만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아쉬움들은 많이 상쇄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1억이 넘는 자동차잖아요. 1억 2천이나 되는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헤일로카로서의 느낌, 그러니까 이 차가 있음으로 해서 투아렉의 다른 자동차들이 더 멋지게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차의 기본 모델은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투아렉의 메인 모델은 이 V8보다는 V6 모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V6는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사실 이 차에서 우리가 봤던 장점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넓은 디스플레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들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작용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밤에 이 차를 보고 있는데요. 밤에 보는 느낌은 또 색다르네요.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이 안에 이 조명이, 이게 이래서 무드등이라고 하는구만 이런 느낌이에요. 무드가 확 잡힙니다. 이 인테리어 지나치게 어두우면 참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뽕뽕뽕뽕 조그만하게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루어진 라이트가 또 있습니다. 무슨 롤스로이스급이네. 네, 나이트 비전을 한번 써봐야죠. 나이트 비전, 네, 앞차와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앞차가 지금 테슬라 모델 3예요. 그러니까 배기구나 뭐 이런데 열이 전혀 없네요. 사람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사람이 지금 아무리 작아도 사람으로 인식돼서 그 부분이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딱딱 인식하네. 네, 오늘 하루 동안 이 투아렉을 밤낮으로 시승을 해봤는데요. 하루 종일 시승을 해봤더니 이 차의 진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프로드를 주행한다거나 온로드를 주행한다거나 아니면 낮에 발랄하게 주행하거나 밤에 품위 있게 점잖게 주행할 때도, 분위기 잡을 때도 정말 훌륭한 자동차가 바로 이 투아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투아렉 물론 좋았지만 기존 투아렉은 당연히 SUV, 당연히 터프한 자동차였고요. 지금의 이 투아렉만큼은 그냥 단순하게 터프한 자동차, 단순하게 SUV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자동차를 원할 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